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트럼프 vs 해리스 2024 대선 정책 비교 그리고 한국에서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는 이유와 반려견 유모차 열풍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현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의 주요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경제, 세금,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경제와 세금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에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했죠. 2024년에는 이를 더 낮추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는 팁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새로운 감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40만 달러 이하의 가게에는 세금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해리스는 21%였던 법인세율을 다시 28%로 인상하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두 번째로는 의료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메디케어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지지를 보이며 처방약 가격 협상 제도를 유지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 4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민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최대한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멕시코의 잔류 정책과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정책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해리스는 이민자에 대해 더 온건한 입장을 보이지만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해 예산 증액과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는 나토와 같은 국제 동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며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나토와 동맹을 유지하며 특히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여 동맹과 협력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의 견해차가 뚜렷합니다. 트럼프는 낙태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며 주 정부 차원의 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로비,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고 전국적으로 낙태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생식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주요 정책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정책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의 정책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반려견 유모차 판매가 아기 유모차 판매를 처음으로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이유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출산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0.72명으로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부담, 경쟁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세에서 49세 여성 중 절반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유를 주요한 원인으로 꽂았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는 동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반려견 유모차 판매가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질렀습니다. 강아지를 가족처럼 돌보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제 공원이나 거리를 걷다 보면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24세 강승민 씨는 자신의 강아지 코코에게 돈을 쓰는 게 더 낫다고 말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를 더 사랑한다고 비판하며 결혼과 출산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문제라기보다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등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열풍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인스타그램에 미안하지만 이 음식은 아빠만 먹는 거예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구학적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문화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반려견 유모차 판매는 4배나 증가했으며 이제는 고가의 프리미엄 반려견 유모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어벅이라는 브랜드는 한데 약 1,100달러에 달하는 반려견 유모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려견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단순한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출산율 저하와 반려견 유모차 열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